공포의 메아리, 미지역은행 부실 대출, SVB 악몽의 재현인가? 뉴욕 금융가를 휘감은 공포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의 악몽이 스멀스멀 되살아나는 듯 미국 지역은행들의 부실 대출 문제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월가가 또다시 휘청이고 있습니다. 월가의 황제라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의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아닐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현실이 되는 걸까요? 금융시장의 밑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1. 부실 대출,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지역은행 쇼크.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지역은행 두 곳에서 터져나온 부실 대출 공시가 잔잔했던 금융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이언스 뱅코프는 일부 차주들의 부실 대출로 인해 6천만 달러 약 820억 원 규모의 대손 충당금을 3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의 공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받은 고객 중 한 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담보권 행사에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담보권 중 다수가 이미 다른 법인으로 이전된 상태였다고 하니 단순한 경기 침체로 인한 부실을 넘어선 사기성 대출의 정황까지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자이언스 뱅코프의 주가는 13.14%,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의 주가는 10.81% 폭락하며 하루아침에 두 자릿수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자동차 부품 회사인 퍼스트 브랜즈 그룹과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업체 트라이컬러 홀딩스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이들에게 투자한 제프리스와 같은 투자은행까지 10% 이상 수직 하락하는 등 불안감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시장의 공포는 빠르게 전염되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대형 은행들인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려들었고 그 결과 국채 금리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곧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 모드로 전환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2. JD 다이먼의 경고, 바퀴벌레는 더 있다. JP모건의 수장,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 신용시장의 과열과 부실 가능성을 경고해왔습니다. 그의 발언 중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바로 바퀴벌레 이론입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를 봤다면 실제로는 그 근처에 더 많은 바퀴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모두 미리 경계해야 한다. 다이먼 회장의 이 경고는 눈에 보이는 부실은 빙산의 일각이며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금융계의 오래된 통념을 대변합니다. 실제로 지역은행 두 곳의 문제가 터지자마자 시장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부실 사태가 NDFI, 비예금 자금 조달 기관, 즉 예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NDFI에 대한 대출은 전체 은행 상업 및 산업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차입 비용 증가와 맞물려 연쇄적인 파산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3. SVB 사태와 닮은 듯 다른 공포, 상업용 부동산의 뇌관. 이번 지역은행들의 문제는 단순히 개별적인 나쁜 대출을 넘어 미국 금융시장의 또 다른 거대한 시한폭탄인 상업용 부동산 위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SVB 사태 재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2023년 SVB 파산의 주요 원인은 금리 급등으로 인한 은행의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즉, 고객들의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을 팔아야 했고 고금리 시대에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포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바로 대출의 질과 자산 가치의 하락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뉴욕과 같은 대도시 오피스의 공실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천만 달러짜리 빌딩이 2천만 달러에 팔리는 등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70에서 80%씩 폭락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의 높은 CRE 익스포저, 미국의 중소형 지역은행들은 대형은행에 비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이 대출들의 만기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폭락한 상황에서 차주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재융자에 실패하면 은행들은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NYCB의 설레. 이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주가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로 인해 폭락하며 대규모 충당금을 쌓은 바 있습니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이제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에 터진 대출 부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장은 높은 금리 환경과 부동산 가치 하락 그리고 잇따른 부실 공시의 연결고리를 의심하며 패닉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 속에서 길을 찾는 투자가의 자세. 제2의 SVB 사태가 현실화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SVB 사태가 금리 채권 가격이라는 특수한 유동성 위기였던 반면 이번 사태는 대출 부실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신용 위기이기에 파급 경로가 다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합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대출들이 사기성 대출 정황을 보이거나 NDFI 대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황제 다이먼의 경고처럼 금융시장의 취약한 고리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높은 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은 부실을 덮어두었던 얇은 장막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냉정한 투자가는 공포 속에서 기회를 엿봅니다. 지금은 은행의 건전성과 대출 포트폴리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때입니다. 공포의 메아리가 잠잠해질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탄탄한 기업만이 새로운 금융시장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2023년의 악몽을 교훈 삼아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신용위기의 파도를 대비해야 합니다.